안녕하세요. 자, 이플람, 특별한 자리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플람 원래 기획이고요. 계속 연달아 기획 쪽으로 해요. 그래서 약대도 그렇고, 학교장 추천도 그렇고, 연재로 이렇게 쭉 잘라서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잠깐 그 2023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계획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내신 확보가 어려워요. 내신 따기 쉽지가 않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런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교과 안 하고 그냥 정시로 돌파하자. 수능 잘 보면 대학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이미 대학 교육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은 방심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너무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학년 학생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전형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즉 올해 4월, 즉 이번 달, 다음 달에 걸쳐서 23학년도 전형계획안 나오면 그거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잘 보는 게 맞습니다. 중간고사가 수능이고 수능이 중간고사 내신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누가 물어봐요. 그럼 내년도 대학 어떻게 선발해요, 그러면? 글쎄요. 선발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선발 방법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학교가 있죠. 그게 바로 그죠? 스누라이프입니다. 서울대 아니에요, 서울대. 샤대. 그죠? 그 서울대. 예, 서울대는 진짜 조국의 미래를 묶어두는 뭐 관악을 그죠? 고개를 들여 서울대를 보게 하라 이런 얘기 있죠. 뭐 그냥 얘기하면 서울대는 전형계획안을 조금씩 빨리 발표합니다. 빨리빨리 발표하는데 전형계획안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입학 전형계획안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10월에 나온 문서인데요. 작년 10월이면은 2022년도에 입시를 다룰 시기지 어떤 대학도 2023학년도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울대가 했습니다.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을 10월에 먼저 문을 띄웠는데 최근에 지난달 3월 달에 이 전형계획안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의 유권 해석처럼 맡겼었죠. 이 교육부가 뭐 큰 문제 없다. 서울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왜 서울대가 20년 10월에 발표한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이 이슈가 되냐면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좀 독특한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울대 그러면 뭐 정말 가고 싶지만 잘 못 가는 학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고1 학생, 고2 학생들이 목표가 서울대가 된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를 불살라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루하루 쉬지 않고 노는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노는 시간 피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지금 서울대 전형 계획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 이 전형 계획안은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 전형 계획안 보시면서 좀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년도 입학 전형 계획인데요. 서울대 홈페이지에 있는 나온 문서인데 좀 독특했던 건 서울대 정시 모집이죠. 수시 모집이 아니라 정시 모집에 보면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원래 서울대는 정시에서 일반 전형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 두 개로 나눠놨네요. 자, 독특하죠. 자,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 뭐 달라진 게 있나 봅니다. 1단계, 2단계. 달라졌네요. 1단계, 2단계. 자, 원래 서울대는 일괄 전형이죠, 지금은. 일괄 전형이고, 일반 전형이 단계별 전형이에요. 단계별 전형이란 건 1단계, 2단계 나눠서 뽑는다는 뜻이고, 일괄 전형이란 건 1단계, 2단계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1단계 서울평가 100, 3배수, 2단계 70, 30 이렇게 되는데요. 2단계만 생각했으면 돼요, 작년에는. 올해도 그렇고. 근데 내년에는 달라진다.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는데 서울대 지역균형의 경쟁률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 3대1 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인기과라 불리는 뭐 사회학과라든가 뭐 그쪽에 경영, 경제, 경영경제는 뭐 잘 지원을 잘 못하는데 사회학과 그리고 정외과 그 다음에 이쪽에 심리학과 이런 과들
일반 전형의 인문계열은 광역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직윤에서 광역 모집이니까 그거는 덜한데 나머지 사과대 쪽, 사범대 쪽, 그리고 정경 경영대 쪽에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3대1 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일괄 전형은 모든 지원자가 다 면접까지 주어져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서울대가 1단계 3배수를 거르겠다는 얘기. 3배수니까 웬만하면 통과시키겠지만 도저히 수준이 안 되는 친구들은 1단계에서 걸러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기과라 불리는 사회학과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정보 뭐 이런 데 뽑는 데 있어요. 언론정보나 뭐 인류학과는 직윤 안 뽑고 일반 전형을 뽑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농경제 사회학부나 소비자 아동처럼 인기가 아주 많은 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3배수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상당히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은 좀 낮춰놨네요. 세 과목 7등급으로. 이 정도만 돼도 충족자가 많아집니다. 자,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자,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포함. 자, 그래서 2023년도 수능에서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충족한 자, 고등학교별 추천인은 2명 이내 이렇게 됐네요. 무슨 얘기지, 이게? 아,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쓰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뽑는 전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 모집 단위 일부 인원을 정시 모집 지역균형으로 신입생 선발 다 뽑네요. 웬만한 과. 뭐만 없냐면 자유전공학부가 없네요. 자유전공학부가. 자유전공학부가 정시에서 원래 올해부터 30 몇 명씩 뽑는데 내년도도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일단. 자, 그 대신 의예과와 경영이 없는 대신에 경제학과가 있네요. 야, 그러면 경제학과라고 의예과면 톱이거든요. 양쪽에서. 그럴 수 있네. 그 공대 뽑고 약학대 뽑고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인기과들도 많이 포진된 상태예요. 전형 요소의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60점, 교과 40점, 합산 비율이네요. 자, 근데 수능 60점 뭐예요? 그랬더니 자, 서울대학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감점 기준을 적용한 표준 점수 총점을 아래 점수 산출 방식으로 환산한 점수. 이걸 어렵게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능에서 표준 점수 몇 점 맞았다고 하는데 그 표준 점수로 서울대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표준 점수 방식을 대학별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반영 비율을 넣어서 그걸 대학별 환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국수, 영탐, 국수탐 전부 다 표준 점수를 이용한 방식, 즉 석차 백분위를 이용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탐구 변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올해부터 단순 표점 학교로 바뀌었는데 자 이걸 60점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60점 만점에 몇 점? 어떤 방식이냐면 모집 인원 지원자 중에 최고점, 즉 학생들 중에 왜 서울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서울대가 몇 점 예를 들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의 최고점을 맞은 학생, 그 과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 중에 최고점이 뭐 408.8이다. 이런 학생들과 모집 단위 지원자 중에 최저점, 즉 서울대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 중에 최저 성적인 학생이 뭐 예를 들면 뭐 400, 뭐 15점 차이가 나기가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300점대가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윤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데 학교가 아무래도 입시를 모른다고 해도 서울대에 지원할 정도의 학생이 어, 수능이 60점이 들어간 상황에서 즉 60%가 들어간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추천해 주기엔 쉽진 않겠죠. 어쨌든 15점 이상인 경우는 밑에식 15점 곱하기 지원자 최고점 분의 모집 단위 중 최저점 분의 자기 점수 빼기 최저점 자기가 최저점은 아니라면 빼기 해서 곱하고 더하기 45점을 해서 60점 만점으로 만든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 단위 지원자 중에 최고점 빼기 모집 단위 지원자 중 최저점이 15점 미만인 경우. 보통 2번일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이럴 때 60점에서 모집 단위 중 최고점 빼기 지원자 점수를 더 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50 몇 점 몇이 나오겠죠. 자, 이것이 더해지고 이 점수에 교과 평가를 더하는데 A는 10점, B는 6점, C는 0점인데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이거를 합산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아니
뭐 예를 들면 철수라는 학생이 AA를 받았다. 그럼 이 친구가 10점이에요. 학생부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0이라는 학생은 BB를 받아서 6점이다. 그럼 4점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30을 더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40과 36이 되는 거죠. 이 점수에 위에 수능의 1번과 2번 점수를 합산해서 직윤해서 합격자를 선발한다가 서울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대 교과평가는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상당히 잘해야 돼요. 이거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예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정시 지역균형은 수능 점수 계산에서 1과 2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저는 1보다 2에 가까운 방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에 비해 정시 일반 전형은 좀 다른데요. 정시 일반 전형은요. 1단계를 수능으로 2배수를 뽑아요. 무조건 지원하는 학생. 서울대식 환산 점수로 줄을 세워서 2배수를 뽑고요. 2배수 중에 1단계 합격한 최고점 빼기 최저점, 즉 서울대 경영학과를 붙은 학생 중에 제일 높은 점수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 중에 2배수 안에 든 학생 중에 최저점의 차이가 20점 이상인 경우는 그 밑에 식으로 계산하고 만약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최고점 1단계 통과자 점수와 1단계 통과자 2배수의 마지막 점수의 차이가 20점 미만인 경우는 이 80점에서 빼는 방식, 앞에 직윤하고 비슷한 방식이죠. 단 앞에 변수가 달라졌죠. 20과 80으로. 자, 그다음 2단계 교과평가입니다. A는 5점, B는 3점, C는 0점인데 두 사람이 독립평가하는 거 AA를 받았을 때 5, AB를 받았을 때 4, BB를 받았을 때 3.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계는 20점 이상이 날 수 있는 과가 있을 거예요. 1단계 최고점과 1단계 최저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서울대의 환산 점수 계산해서 서울대를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펑크 노려서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과는 진짜 자기 점수로 지원하는 학생과 점수 차이가 20점 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울대 인문계열 쪽은 불가능하고요. 자연계열도 사실 상당히 적은 수 희박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점수예요. 서울대의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인데 오른쪽에 환산 점수라고 불리는 게 아까 서울대가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물론 서울대가 작년하고 올해 달라졌죠. 작년에는 탐구에서 변표를 썼고 변환 표준 점수를 썼고요. 올해는 단순 표점을 쓰니까 이 점수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지금 서울대에 붙은 만약 이런 과가 있어요. 이 과에서 제일 합격한 학생 중에 제일 높은 점수가 407.41이고 제일 낮은 학생이 404.39다. 그렇다면 이 점수를 가지고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합격자 최고점과 최저점이 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그러면 15점이나 20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지규는 지원자 최고점에서 자신의 점수를 빼서 나온 점수에서 60에서 제한합니다. 60에서 또 빼주는 거죠. 가령 위표대로 400.49,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최고점 학생인 학생과 제일 높은 점수의 학생과 3.02 하나고요. 다시 60에서 이걸 빼면 56.9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합격자의 405.66인 학생들 표본에서 60에서 빼면 558.25, 즉 404.39 학생보다 1.27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교과 점수를 가정합니다. 교과 점수라는 게 이게 이제 학생부 평가를 한 건데요. 404.49는 AB고요. 405.66은 BB면 자, 404.49 학생이 1점 높게 돼요. 그럼 405.66 학생이 더 높게 돼요. 자, 1점 차이가 1.27이니까 405.66 학생이 BB 학생이 AB 학생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404.39 학생이 AA라면 404.39, 4.39 학생이 이기게 돼요. 자, 그런데 407점도 정도, 407점 정도의 학생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AA를 받고 중간 정도의 학생이 BB를 받았을 때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어떤 과에 한해서는 중간 정도 학생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차이를 줄 수 있는 게 직윤 전형의 교과 평가 점수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전형 내용을 보면 이게 상당히 교과의 내신과 세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의 여러 가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하게 되거든요.
물론 수능도 잘 나오고 이 추천회에서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추천을 다 해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내신도 보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AA와 BB 학생이 격돌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즉, 파워가 있어요, 이게. 교과 평가가. 이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 전형의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80점에서 빼는 건데요. 그 404.99 예를 들면 이 학생은 최고점자 2.42, 이번에 404.99로 할게요. 문 닫고 들어간 학생보다 좀 높죠. 77.58이고요. 406.10인 학생과 차이를 하는 건데 이 학생은 자 78.69라서 404.99 학생보다 1.11이 높습니다. 자, 결국 교과평가에서 4.99 학생이 AB, 그 다음에 BB고, 자, 406.10 학생이 BC가 될 경우, 수능 점수 4.99 학생이 406.10 학생이 이기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이 AB였을 때 이 친구, 그리고 BC였을 때 2점 차이가 나요. 2점 차이. 그렇게 됐을 때, 이럴 때 BC를 받으면 BB 학생들은 이제 이길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 AB 학생은 4고요. BC 학생은 1.5예요. 1.5. 그리고 BB 학생은 3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1.11 차이는 BB만 받아도 BC 받은 학생이 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게 평가 자료 한번 볼게요. 이 친구들은 지금 서울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평가 항목에서 과목 이수 내용 보면 이제 평가 항목이 1번 과목 이수 내용이고 2번은 교과 성취도 내신이겠죠. 그다음에 교과 학업 수행 능력 세특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신도 보고 세특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경영학과 관련 학생이 뭐 아니다 심리학과나 사회학과 관련 학생이 학교에서 과목이 있을 때 사회문제 탐구를 이수를 했냐 안 했냐를 보고 그다음에 뭐 전기공학과 관련 학생이 기하를 이수하고 뭐 융합과학이라든가 물리 2를 이수했는지를 유심히 보겠다는 뜻이겠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교과 평가를 하는 거고 거기다 내신에다가 세트까지 보는데 다시 조금 전에 돌아가서 지규는 이걸 보고 추천을 할 텐데 일반 전형은 추천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근데 보통 재수를 하는 학생들 중에 서울대를 노리는 인문이나 자연계열 학생들은 내신이 고등학교 때 좋고 활동도 많이 한 경우도 있지만 내신이 고등학교 때 좋지 않았지만 재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실제 제가 담임했던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서울대가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AA를 받거나 그럴 때는 진짜 대단한 거죠. AA와 BC와의 차이는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래서 BB와 A 차이가 2점 차이거든요. 2점이면 아까 보셨지만 글쎄요. 환산 점수 계산을 올해 작년식으로 한 거라서 올해식으로 다시 봐야 되겠지만 무시 못할 차이입니다. 여태까지 서울대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BB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생기부를 학생부를 가진 학생이 학생부가 좋은 학생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정시에서 한 번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서울대 정시 지원이 아니라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성취 기준 보면은 모집 인원,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하였고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가 A 수준이고 B는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 및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평범한으로 바꿔주면 평범한 교과 성취도, 즉 내신이 한 2, 3등급, 교과 이수 내용, 그리고 학업 수행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 B를 받는다. 그러면 두 명의 선발관이 BB를 주면은 2점이 돼버린단 말이죠. 3점이요. 근데 AA를 받으면 5점이니까 2점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서울대 의예과나 서울대 경제학과 그죠? 이런 상위권 학과들 중에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경제학과는 있죠. 지균에서 이런 경우 AA 평가자는 AB나 BB 평가자보다 수능이 낮아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반면 일반 전형은 AAB를 받는 수험생이 얼마나 지원할지가 미지수고요. 지원한다고 치면은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중하위권 학과로 가면서 수능 점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생이 정말로 내신이 완전 안 좋다. 그리고 학교 활동도 영 아니다 싶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어떤 평가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23년도 재입전형의 의 첫 번째 정시에서 학종 요소를 도입하면서 정시 증가에 대한 서울대만의 의견을 제시한 거죠. 자, 2019년 11월에 나오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전형안 때문에 정시를 서울대도 40%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에 서울대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시 직윤에서는 고등학교의 영향력, 즉 학교의 영향력이 작용하게 된 상황이고 교사 선생님들이 잘 추천해줘야 되겠죠. 자기 학교의 상황을 보고 어떤 학교든 2명씩 추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수능도 잘 나오고 학교 활동도 무난하게 빼어나기는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하는 학생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 수시는 직윤 자체할 때 단계별 전형되면서 1단계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과를 지원할 때 그냥 상향 지원, 자기가 원하는 지원보다는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이게 길게 찍지 않는데 이 서울대 23년도 전형계획안은 실제 점수 사례까지 들으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잘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서울대 23년도 전형계획안이 다른 대학까지 이게 다 확장되고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파괴력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시는 수능 100%고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을 가는 걸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서울대의 방식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서울대 지역균형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재수생들보다는 재학생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재학생들 중에는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전형은 아니에요. 이 전형이.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 즉 특목고 자사고나 학교 내 지역 내에서의 명문고들이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윤에서는. 자칫 이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금 일반적인 고등학교와의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아까 그 교사의 그 선발관의 평가에서 AA를 받는 거는 사실은 진로 선택이나 이런 과정, 교과 과정도 보고 학교에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인 내신도 보고 세특도 보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동시에 보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차이라고 할지라면 이 정시 일반 전형의 성취도 평가, 즉 교과 성취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봐야 돼. 일정 부분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교과 성적이 좋지 않았고 학교 활동도 좀 이렇게 소홀하게 했던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아주 잘 나왔던 학생들, 수능 재수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특히 인문계열은 최상위 대학이 서울대인 거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서울대의 이런 방식이 이런 학생들의 지원을 꺼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돼요. 하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대를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연계열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뭐 의대나 치대, 뭐 한의대 이런 데가 있으니까요. 좀 다양한 작전을 짤 수 있겠죠. 자, 서울대 23년도 전형계획안. 올해 이제 4월, 5월에 나오는 전형계획안에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건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3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특히 내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정시에서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간다라는 생각이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만반의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